지난 7일 가자 지구 인근 마을에 무장괴한 수백 명이 침투하는 등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인 최소 1,300명이 살해당했으며 여성과 어린이, 군인, 민간인 등 수십 명이 인질로 붙잡혀 가자 지구에 억류된 상태입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집중 포격을 퍼부으면서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압도적인 전력으로 하마스를 쉽게 무력화할 것으로 장담했던 이스라엘은 달라진 화력을 자랑하는 하마스를 쉽게 제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스라엘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마스를 단숨에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 계산했던 것과 달리 하마스의 저항으로 작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재래식 무기 수요가 발생하면서 미국은 이스라엘에 비축한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고 오히려 이스라엘에 우크라이나에 보낼 무기를 요청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당장 전투에서 사용해야 할 탄약을 수급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이었는데요. 분명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많은 물자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어떻게 폭탄과 탄약을 이스라엘에 보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 비밀은 바로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는 충격적인 기사를 발행했는데요. 미국이 이스라엘에 보낸 무기의 상당수는 한국에서 온 것이며 한국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에 지원하는 것을 피하는 대신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한국을 또 한 번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스라엘 내 우호적인 여론이 커짐에 따라 이스라엘 외교 및 국방 분야의 기자가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에 대해 조사하면서 한국과 더 가까워진 사연을 전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라엘 외교 및 국방 전문기자 우리아입니다. 근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한국이 보이지 않는 큰 도움을 줘서 이스라엘 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한국을 더 자세히 알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이스라엘 정부 인사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한국 와서 이스라엘과 한국 간 공통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 앞으로 양국 간 관계가 더 공고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다니면서 다양한 한국 인사들과 인터뷰한 내용에 기반해 여러분과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제가 배운 한국과 이스라엘의 공통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 방문하기 전 최근 이스라엘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코멘트한 의견을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근래 2023년 6월 한이스라엘 60주년 수교를 맞이해서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방한해서 양국 안보와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코헨 장관이 언급한 다음에 내용을 첨언드립니다. 천연자원도 없는 척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한국은 피해 의식에 젖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경제적 궁핍을 벗어나 지금의 번영을 이뤘습니다. 두 나라만큼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경우가 또 있을까요? 한국은 끔찍한 전쟁과 한반도 분단을 딛고 번영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세계 경제의 모범이 되는 나라라며 미사일과 핵 위협 등 비슷한 국방안보 문제에 직면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두 나라는 거친 이웃 북한이란 등과 함께 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는 회유나 친근한 말로는 괴롭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는 이런 지정학적 상황 때문에 양국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이스라엘은 힘을 통한 억지력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코헨 장관은 지난해 한국과 이스라엘이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두 나라가 글로벌 삼각협력체제를 구축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그는 두 나라가 미국과 강력한 동맹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이스라엘, 미국의 삼국 동맹 체제 구축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 발전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방과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삼국 협력 체제를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또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삼국 협력 체제의 가능성도 제시했죠. 코헨 장관은 이스라엘의 성공 요인으로 질문을 좋아하고 건의에 도전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기질과 징병제 국가에서 젊은이들이 조국에 헌신하며 갖게 되는 책임을 들었어요. 그는 이런 요소들이 기업가 정신의 토양이 되었다고 말했고 한국 역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계 인류 수준의 한국 기술과 마케팅이 이스라엘의 혁신과 더욱 긴밀하게 통합된다면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런 통합은 두 나라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그의 견해, 나아가 이스라엘 정부의 생각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인터뷰 및 조사한 내용을 여러분께 질문하는 형식으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공식 발행을 하지 않아서 특정 이름을 언급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종교적 특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둘 다 강한 종교적 특성을 가진 민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에는 교회, 성당, 사찰 등 다양한 종교적인 장소가 많이 있고 무속신앙이 잘 보급되어 있어요. 네, 그렇군요. 다음 질문으로 그럼 이스라엘의 종교적 특성은 어떠한가요? 이스라엘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반한 종교성이 두드러져요. 실제로 일부에서는 우상숭배도 실천되었죠. 이런 점에서 한국과 이스라엘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종교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질문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둘 다 다른 나라로부터 잦은 침략을 받는 등 역사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40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고 한국도 일본으로부터 40년간 식민 지배를 겪었어요. 그래서 둘 다 핍박받으며 살아온 애완의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정학적 위치가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과 이스라엘은 모두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이는 다른 나라로부터의 침략을 쉽게 만들었죠. 이스라엘에는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국가가 있었고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이라는 위협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둘 다 초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독립국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겠네요.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강대국에 흡수되지 않고 독립국가로 존재하고 있어요. 한국은 북한이 도발의 기회를 노리고 있고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죠. 그러면 또 다른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단일민족 국가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이스라엘이 단일민족 국가로 분류되는 것이 흥미로운 점이죠. 네, 좋은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어떻게 분단되었나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어요. 마찬가지로 한국도 해방 이후 남북으로 분단되었죠. 이런 점에서 두 나라는 비슷한 역사 경험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과 한국인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유대인들은 슬픈 일이 생기면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한다고 해요.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부모나 가족이 죽으면 베옷을 입고 상을 치르는 것이 전통적인 예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얀 세마포 옷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한국 사람들도 흰 옷을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은 백이민족이라 불리기도 하죠. 이런 점에서 두 민족은 비슷한 점이 많네요. 한국과 이스라엘의 교육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두 나라 모두 교육에 대한 열정이 높아요. 특히 지능이 뛰어나고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하죠. 이런 점에서 한국과 이스라엘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위의 사연을 통해 한국과 이스라엘 간 공통점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양국 간의 유대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번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 시 한국은 복잡한 국제 관계를 고려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회피하면서도 제한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지원에 있어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도움을 제공했죠. 한국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깊은 우호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한국이 외세의 침략에도 나라를 유지하고 수천 년에 걸친 외세의 침략에도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점에서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과 이스라엘은 2019년 FTA 최종 협정을 완료했고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를 맺은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한국의 가능성과 기술 발전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고 양국의 협력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바라보았기에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한국을 최우선 협력 파트너로 선정하였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도 이스라엘과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협력 및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카이와 이스라엘의 엘빗은 무인기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한화 시스템과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IAI는 함정 전투체계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력들은 양국의 기술력을 결합하여 더 큰 성과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맺기를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